가족관리 이부장 채널의 이부장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때 저희 동료들하고 회식을 했었는데, 회식을 하고 제가 그 유튜브를 다시 찍어서 올린다고 했더니 급하게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찾아보고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찍어서 하나 올려놔라 이래서 밤늦게 제가 촬영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아무 편집 없이 한 편을 올려놨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그래도 술 먹고 얘기를 하긴 했으나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자고 해서 급하게 생각해낸 게 품질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QA하고 QC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무적인 내용이 좀 빈약하긴 한데 개념적인 부분이라도 좀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급하게 올려봤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술 취한 모습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좀 찾아서 실질적인 QC들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품질 점검을 하고 품질 점검을 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정리를 해서 품질 쪽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QA도 마찬가지로 QA 쪽에서 품질 보증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일련 활동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인데 제가 집에 갔다가 와가지고 급하게 이제 하나를 또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착수계하고 그 다음에 WBS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착수계 부분은 실질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착수계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한 2가지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사업수행 계획서하고 산출내역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2개는 따로 아마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착수계 자체를 그냥 하나로 설명하는 건 그렇고, 착수계에 포함되는 산출내역과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 개씩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제외하고 제가 음주 중에 말씀드렸던 WBS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번 편 다음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WBS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넣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WBS의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WBS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처음 작성을 하게 됩니다. WBS라는 게 저희 영어의 약자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Work Breakdown Structure라는 영어를 줄여서 WBS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일을 쪼개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는 우리나라 이제 SI 쪽에서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관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일정 관리라기보다는 진짜 이제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범위 관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일의 범위를 굉장히 세분화를 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이 이제 저희가 이제 RFP로 보면 되게 뭉뚱그려져 이렇게 하나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죠. 쇼핑몰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쇼핑몰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필요하잖아요. 쇼핑몰을 만드는데 구매하는 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각각의 상품이 올라가는 목록이 나오고, 그 상품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도 나와야 되고, 이거를 구매하게 되면은 어떤 구매하는 정산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배송 관리를 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무슨 이벤트를 해야 되는 이벤트, 공지사, 게시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RFP 상에는 전자 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쇼핑몰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쪼개서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 상품 등록,
상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여주는 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쪼개는 일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들을 계속 쪼개가지고 정말 이제 쪼갤 수 있을 때가 자 쪼갰다 해서 나오는 구조가 바로 WBS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SI에서는 보면 그 방법론을 적용을 하죠. 방법론을 적용을 하는데 그 방법론에는 크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런 CBD 방법론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 많이 하는데 그 크게 단위 업무를 나누죠. PMP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을 그런 프로세스를 나누는 게 분석, 설계, 개발, 구현, 뭐 이행 이런 식으로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구분을 해요. 그러면은 이 이제 큰 쪼갠 업무를 이런 프로세스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쪼갠 업무를 이게 물론 제가 이제 쪼갰다고 하지만 이거는 요구사항 정의를 먼저 하긴 해야 돼요. 요구사항 정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RFP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부터 들어가는 거죠. 요구사항 정의를 하고 그 요구사항에 나왔던 부분들의 어떤 대략적인 큰 뭉텅머리를 쪼개서 그 쪼갠 업무들을 이러한 저희가 이제 크게 나눠진 단계에 해야 될 업무로 맞춰서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일이 얼마나 소요되고 누가 해야 되고 하는 것까지 나중에는 매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일정이라든가 일에 대한 규모, 범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작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명확하게 작성이 된 이 전체 규모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며 그 쪼개진 일 자체가 얼마의 기간이 소요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는데 다른 자원들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이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하면 사람들이 출장을 나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떤 조사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정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범위를 만들어주는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까지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업무를 쪼개는 이 스트럭처 구조를 잘 만들어 놔야만 나중에 이제 일에 대한 누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이 추가가 됐을 때 얼마나 추가가 되고 늘어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WBS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WBS 일에 대한 스트럭처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력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OBS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OBS는 오브젝트에 대한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여서 이 오브젝트들을 누가 할 것인지를 쪼개서 WBS하고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조직관 OBS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오가니제이션입니다. 오가니제이션. 조직에서 오가니제이션에서 이 조직을 쪼개서 그 쪼개진 조직이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를 매핑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일에 대한 자원 할당이 되는 거죠. 이 자원 할당이 되고 그 일에 대한 기간 측정, 자원이 할당이 됐기 때문에 이 조직이 들어와서 이 업무를 얼마만큼에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산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일정 계획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WBS라고 만드는 어떤 결과물은 보통 이제 MS 프로젝트의 MVP 파일을 떨궈서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물론 MS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MS 시스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라든가 프로젝트에서는 그 PMS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엑셀로 이런 일정 관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요게 이제 하나가 이제 쭉 만들어지면 요 이제 WBS라는 걸 가지고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해서 종료 시점까지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저희 범위들,
범위들이 또 이제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뭐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걸 남기시고, 아니면은 정말 규모가 이제 뭐 저희 과업 범위에서 총 해야 되는 이 범위에서 10분의 1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과업변경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고객하고 저희 이제 개발사하고 관련된 어떤 기관들 그런데 담당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그 과업에 대한 변경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과업 변경 쪽 프로세스에서 타는 건데, 하여튼 이런 변경을 타고 그 WBS에 반영을 한 후에 이 업데이트를 쳐서 일정 관리까지 다시 변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범위에 대한 변경 자체가 이제 발생하는 거라서 변경 자체는 형상 관리나 이런 것들에도 같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의 변화는 전체 프로세스 관리에서 모든 관리 항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요. 관리되는 시점에는 항상 점검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BS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생각한 일정 관리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범위를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이 MPP 파일을 하나 샘플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번에 제가 그 하드북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샘플을 해서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를 만들었는데 30분이 넘어가가지고 너무 길어서 이거를 좀 다시 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10분 단위로 좀 쪼개서 한 3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